인하우스 디자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거기는 마케터도 있고요, 상품 기획,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언어도 배우고요, 생산자의 언어, 그리고 기술자의 언어도 배웁니다. 이 경험을 심도 있게 해볼 수 있어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비주얼화하는 것,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다. 작년에 KIDP에서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디자인 전문 업체가 9,800개래요. 연평균 매출은 6억 정도고 상위 20개 전문 디자인 회사의 매출은 20억 정도라고 합니다. 창업 8년 만에 기업 가치가 33조 원을 만든 에어비앤비 사례라든지 우리 국민의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서 4조 8천억 정도에 매각한 그 우아한 형제들, 그 외에 날개 없는 선풍기 만든 다이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저도 디자인을 전공했고 아주 10대서부터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쭉 길을 걸어왔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디터 람스라든지 필립 스탁이라든지 맨디니 같은 사람들, 이런 거장들이 있죠.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맨디니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계속 디자인을 했잖아요. 안나의 와인 오프너라고 할까요?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그런 성공적인 디자이너 길도 있지만 정말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나이가 40이 넘어서 디자이너의 명함을 갖고 특히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했던 제임스 다이슨,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씨라든지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런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런 문제인데, 근데 심플하게 디자이너로서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밸류를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핵심인 경우가 많아요. 돈과 기술력과 다른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가. 근데 그 아이디어를 디자이너들이 꽤 잘 만드는 편이에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화공과를 나온 사람, 어학을 전공한 사람,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기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몇 개나 되겠어요. 디자이너들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내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걸 비즈니스에 해볼 가치가 있죠. 쉽지 않지만 성공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를 보면 되잖아요. 디자인 전공을 했고 기업에서 5년 정도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공부 좀 하고 와서 교직 생활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17년 가르치고 본격적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프로젝트를 꽤 많이 한 교수이긴 합니다만, 제가 상품 개발을 해서 런칭해서 실패한 것보다 성공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제 사례가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 비전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 제자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나가서 창업해서 잘 하고 있는 제자들이 꽤 있고요. 프리젠트에 입사해서 그래픽 디자이너로만 있다가 생전 안 해본 베이커리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성공한 케이스도, 이런 예들이 저는 주위에 많아요. 제임스 다이슨 같은 매출을 75조로 하는 회사라든지 에어비앤비 33조의 회사, 이런 거 사실 와닿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작은 아이디어로 소규모 창업을 해서 성공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정의도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비주얼화하는 것,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다. 저도 그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딜레마죠. 왜냐면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망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같이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이 성장하지 않고서 기업이 성장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성장을 돕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핵심입니다. 성장을 도와야 되고, 그 성장한 사람이 나가서 창업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학교는 훈련소다. 나가면 니들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어디서 실력을 키우기가 좋냐? 전쟁터가 더 좋습니다. 떠오르는 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유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인턴하는 기업을 소개해봤는데 브로커들에게 그 당시에 2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로커도 일단 나쁘고요. 그 인턴을 10원도 월급도 안 주면서 한국 학생들을 인턴을 쓰는 기업들이 너무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둘 다 남는 장사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커리어를 이력서에 적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코 경쟁력이 됐을 겁니다. 디자이너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두 분야가 있습니다. 창업까지 하면 3개인데 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갈 건지 디자인 전문 기업 에이전트로 갈 건지 아니면 창업할 건지 일단 저는 인하우스 디자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거기는 마케터도 있고요. 상품 기획,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이 경험을 심도 있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어디에 주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전문 디자이너로 성장을 할 거다. 카림 하스트 같은 사람이 되겠다. 뭐 이브 베어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디자인 에이전트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제품 디자인 아니면 뭐 그래픽 디자인 이걸 심도 있게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디자인 전문 회사만 해도요 굉장히 좀 규모가 있잖아요. 그럼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와도 다이렉트로 소통 안 하고 그 중간에 그걸 커뮤니케이터가 붙어요. 미팅은 커뮤니케이터가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전달자가 디자이너에게 요번에 디자인 방향은 이렇대, 클라이언트는 이런 컨셉을 원해,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어떤 깊이 있게 작업을 계속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 외부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인하우스 디자인은 좀 약하긴 해요. 장단점이 있죠. 좀. 저라면 인하우스 디자인 갈 거예요. 인하우스로 가면은 비즈니스 언어도 배우고요. 생산자의 언어, 그리고 기술자의 언어도 배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나중에 창업을 안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봐야죠. 인하우스 디자인 경험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